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한인보입니다. 제가 저희 분당차병원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웬 척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경외과에는 크게 뇌와 척추를 다루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척추를 다루는 척추 의사이고요. 최근에 젊은 세대에서 목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흔한 용어이긴 하지만 목 디스크는 조금 잘못된 명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뼈 사이, 추간판 구조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라 하면 경추, 즉 목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의 구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추간판은 일반 무릎 또는 어깨 관절과 다르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는 수핵 물 숫자를 써서 핵은 가운데 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구조가 가운데 있고 이 수핵을 둘러싸는 섬유태, 섬유 형태의 구조인 섬유태가 있습니다. 즉 수핵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섬유태가 동심원 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우리는 추간판, 디스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디스크라는 것은 일종의 퇴행성 변화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 피부 어떻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얼굴 피부가 다르고 그리고 20, 30대 그리고 50, 60대 피부가 다른 것처럼 점차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도 퇴행성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부처럼 점차 그 수분이 빠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수액 부위에 원래 물이 많은데 물이 점차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섬유태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구조가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그 섬유태가 찢어지게 되면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추간판이 있는 구조는 바로 신경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태로 빠져나온 수액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목 통증뿐만 아니라 그 신경들은 양쪽 팔로 가기 때문에 팔 통증도 오게 되죠. 방사통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목 디스크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종의 퇴행성 변화인데 추간판의 구조가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섬유태가 찢어지게 되고 그 찢어진 섬유태 사이로 수액이 나와서 신경근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흔히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 디스크의 증상은 크게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추뼈 뒤로 내려가는 신경은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 덩어리를 누르게 되면 흔히 우리는 경수증이라고 합니다. 경수증인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인데요. 사지의 마비 또는 감각 저하, 젓가락질이 안 되고 또는 보행이 안 된다고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경수증이고 그리고 경추에서 어떤 한 부위, 예를 들면 경추 5, 6번, 6, 7번 사이에 추간판이 외측으로 탈출하는 경우에는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팔 부위에 방사통이 있을 수 있고 힘 약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경근병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목 디스크 증상은 경수증에 의한 증상 그리고 신경병증 증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라 그러면 흔히 일자목이다 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원래 우리 몸은 S자 커브를 갖고 있습니다. 목에서는
앞으로 볼록한 커브를 갖고요. 그리고 허리에서도 앞으로 볼록한 커브를 갖습니다. 이러한 쌍 S자 커브가 있을 때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할 때 충격 흡수 효과가 많이 큽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나쁜 자세 때문에 우리 목이 점차 일자 형태 또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 뒤로 꺾이는, 즉 거북이 목 같은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에서 이러한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나 24시간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전철을 타고 가거나 항상 이제 목을 숙이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가장 일자목, 거북목이 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연령에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가 경추, 곡선에 이상을 초래하는, 즉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줄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능한 올바른 자세에서 보도록 하고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피하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고 몸을 스트레칭 하거나 잠깐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 디스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뼈 사진을 촬영하고 CT 컴퓨터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MRI를 촬영하게 되는데, MRI가 목 디스크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뼈는 단단한 조직, 경조직이라 그러고 신경은 부드러운 조직, 연조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추간판이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MRI가 가장 정확합니다. 네, 목 디스크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치료법과 비수술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추간판 탈출 또는 수액 탈출이 심하여 신경 압박이 심해서 이와 관련된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한다면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수술 치료로 하면 약을 드신다든지 이제 소염 진통제를 드시다든지 물리치료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치료,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직접 약을 주입하는 소위 신경차단술 또는 통증차단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초기일 때는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께서 약물 치료라고 하면 진통제 아니에요? 하시면서 진통제를 드시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치료가 초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한 치료제라고 생각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간판이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면 신경 주위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신경 압박이 되는 부위에 여러 가지 국소 마취제라든지 유착을 방리해 준다는 유착 방리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테로이드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약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통증이 심하다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보통 1년에 5회 미만으로 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목 디스크 수술은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느냐면 영상 소견과, 즉 영상이라 한다면 엑스레이, CT, MRI 등의
영상 소견과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목 디스크 증상이 3개월 이상 만성적이어야 하고요.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어도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목 디스크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목의 움직임이 많이 있는 부위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즉 경추 5, 6번 또는 6, 7번 사이에 목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경추 수술의 방법은 목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하느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술은 목 앞에서 하고요. 탈출된 그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안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제거한 추간판 대신 위아래 목뼈를 하나로 통뼈로 만들어 버리는 유합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부위 또는 두 부위에 발생한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주로 목 앞으로 수술을 하고 유합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체중 조절,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라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모니터를 볼 때 올바른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바짝 대서 이제 앉는 자세가 중요하고, 스마트폰 볼 때 너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소파에 기대서 누워있는 상태로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자세도 모두 안 좋은 자세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자세가 그 순간은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워서 스마트폰을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결국은 이러한 자세들이 반복이 됐을 때 꼭 목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목 주위의 통증을 유발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목 운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 하루에 2번씩 간단한 스트레칭, 벽에 기대서 턱을 당기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이제 움직여 주거나 이제 앞뒤로 움직여 주거나, 그러한 가벼운 운동도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많이 놀랄 일은 아니고요. 척추를 전문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했는데 병원을 일찍 방문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래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경학적 마비라든지 감각 이상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얼른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